드디어 피지컬 AI 시대에 막이 올랐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서 로봇 혁명의 두뇌를 만들겠다고 나선 기업 클로봇에 대해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옛날에 수많은 컴퓨터 제조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결국 시장을 지배한 건 하드웨어가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체제 윈도우였습니다. 만약에 이 로봇의 세계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어떨까요? 클로봇이 어떤 해결책을 내놓았는지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이 로봇 산업이 지금 어떤 문제에 부딪혔는지부터 살펴봐야겠죠. 왜 지금 이 두뇌가 이렇게나 중요해졌을까요? 과거와 현재의 차이 정말 명확하죠. 옛날 로봇들은요, 그냥 어떤 특정 목적 하나만을 위해 만들어진 비싼 쇳덩어리나 마찬가지였어요. 제조사마다 쓰는 언어가 다 달라서 마치 서로 말이 안 통하는 외국인들처럼 각자 따로 놀았죠. 이렇게 시장이 조각조각 나뉘어 있으니 제대로 된 로봇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컴퓨터에 윈도우가 필요했고 스마트폰에 안드로이드나 iOS가 필요했던 것처럼요. 이 로봇 산업의 잠재력을 정말로 폭발시키려면 모든 로봇들이 서로 소통하고 또 협력할 수 있게 만드는 공통의 언어, 그러니까 공통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죠. 클로봇은 하드웨어 애그노스틱, 그러니까 하드웨어에 종속되지 않는 접근법을 제시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어떤 회사 로봇이든 상관없어. 우리 소프트웨어만 깔면 다 똑똑하게 만들 수 있어. 이런 뜻입니다. 클로봇 솔루션의 첫 번째 축은 카멜레온이라는 소프트웨어예요. 이건 개별 로봇의 손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워요. 로봇의 눈과 발이 되어주는 거죠. 카멜레온이 딱 탑재되면 로봇은 스스로 지도를 그리고 장애물을 피하면서 복잡한 공간을 알아서 척척 돌아다니는 그런 자율주행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이 바로 이 크롬스입니다. 이건 개별 로봇들을 지휘하는 대뇌이자 전체를 아우르는 중앙신경계 시스템 같은 거예요.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서로 다른 악기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제조사의 로봇들한테 임무를 딱딱딱 나눠주고 동선을 관리하면서 전체 운영을 조화롭게 이끌어가는 거죠. 이 두 기술이 이렇게 함께 작동하는 겁니다. 카멜레온이 로봇 하나하나에 자율적인 운동 능력을 주고 크롬스가 이 로봇들을 하나의 팀으로 묶어서 전체를 지휘하는 지능적인 시스템을 완성하는 거죠. 이게 바로 클로봇이 그리는 로봇 생태계의 핵심 그림입니다. 이제 클로봇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 전략이 왜 이렇게 흥미로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비즈니스 모델의 전환. 예전에는 시스템 통합, 즉 SI 모델이라고 해서 프로젝트 하나 할 때마다 돈을 한 번 딱 받고 끝나는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클로봇은 이걸 서비스형 로봇, 라스 모델로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넷플릭스 보듯이 매달 구독료를 내는 모델이라 훨씬 안정적인 수익과 높은 마진을 기대할 수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한 번 쓰기 시작하면 다른 걸로 바꾸기 어려운 락인 효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클로봇의 기술력이 시장에서 진짜로 인정을 받고 있는지 그 증거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로봇 하드웨어 회사 중 하나인 보스턴 다이나믹스 아시죠? 그 회사의 상징과도 같은 로봇 스팟의 두뇌 일부를 한국 시장에서는 클로봇에게 맡겼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클로봇의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그냥 국내형이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걸 증명하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구축 사업의 주관사로 선정됐습니다. 정부가 이 분야의 핵심 플레이어로 클로봇을 인정하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클로봇이 그리고 있는 2026년의 큰 그림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클로봇의 미래 성장은 크게 세 가지 축에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는 현대차의 미국 조지아 공장, 즉 메타플랜트의 거대한 물류 로봇 시스템. 둘째는 곧 현실이 될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의 소프트웨어 시장을 먼저 차지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많은 로봇들이 모으는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입니다. 정말 야심찬 로드맵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이 한 문장으로 딱 요약됩니다. 바로 로봇 두뇌 분야에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세계 최고의 플랫폼 기업이 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밋빛 미래만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균형 잡힌 시각을 위해서 클로봇이 넘어야 할 산, 즉 리스크는 무엇인지도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경쟁자들과 비교해보면 클로봇의 위치가 더 명확해져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하드웨어 대기업들과는 달리 사업 모델 자체가 소프트웨어와 구독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죠. 이건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지금 주가가 꽤 높게 평가받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가를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값인 PBR이 27배가 넘는데요. 이건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가 이미 주가에 상당히 반영되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보고서에서 지적하는 세 가지 주요 리스크입니다. 첫째,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주가 수준이 너무 높다는 점. 둘째, 초기 투자자들이 언제든 주식을 팔아서 주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오버행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강한 자본과 영업력을 가진 LG CNS나 삼성 SDS 같은 대기업들이 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 경쟁이 정말 치열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이 한 문장으로 돌아옵니다.
클로봇이 뛰어든 이 경쟁은요, 단순히 기술 하나를 개발하는 경쟁이 아니라 미래 로봇 시장 전체의 패권을 누가 차지하느냐를 결정하는 거대한 전쟁인 셈이죠.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클로봇은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로봇 생태계를 통일하면서 로봇계의 마이크로소프트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거대한 하드웨어 제조사들이 결국 우리 두뇌는 우리가 만들겠다고 나서면서 클로봇의 꿈을 좌절시킬까요? 미래는 아직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